근데 전 궁금한 게 있어요.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날개를 달아줬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. 네. 물론 그렇죠. 뭐 날개를 달아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판결이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보는 분은 얼마나 될까도 참 궁금해요.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 진짜 이거 좀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. 당장 우리 지지자들께서도 분노감을 부들부들 떠시는 거 아니에요.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을 한 거야 도대체 그렇죠. 이게.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마저도 납득이 안 간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이런 게 납득이 안 가는 저는 거죠. 사법부가 어떤 불신을 자초했다고 봅니다. 저는 이런 식의 판결은 글쎄요.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을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. 저도 뭐 사법부에 대한 존중은 정말 100% 만프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사법부가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자체가 저는 허물어진다 생각하거든요. 기본적인 최후의 보루고 최후의 저는 척추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척추뼈 오늘 좀 금갔는데요. 제가.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심판의 몸에 맞고 공이 들어가기도 해요. 축구 같은데 하다 보면. 근데 그것도 그것도 게임의 일부야. 받아들이자. 이렇게 얘기하지만 야구 같은 데서는 혹은 배드민턴 이런 데서 보면 화면 촬영을 하잖아요. 요새 또 축구에서도 그걸 하잖아요. 맞습니다. VAR. 이게 오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 그 화면으로 확인을 하고 VAR 발을 하죠. 발. 그렇죠. VAR. 그다음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는 지금 법원이 그게 안 되니까 그렇다면 이게 다시 한번 이제 1심에서 저렇게 나왔는데 2심에서 저걸 뒤집어 놨으니 그러면 빨리 대법원으로 가서 이 대법원에서 해야죠.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게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다. 왜?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요? 우리 쪽에서도 당장 우리 지지자들도 저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동시에 또 중도층에서도 야 이거 진짜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건 그럴 수 있네요. 네. 그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거다.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았던 시나리오 제가 여기 그냥 아는 형님하고 동네에서 그냥 네. 맥주 한잔 마시면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두 분 다 가시는 거다 집에. 지금 배웅 잘해드리는 두 분 다. 두 분 다 가시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다라고 근데 생각했는데 일단 한 명은 한 명은 아직 모르시고요. 모르고 한 명은 돌아오셨어요. 돌아오셨어요. 아직은 일단은. 모르겠지만 돌아오셨고 그래서 자, 그럼 나머지 한 분이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긴 합니다. 근데 솔직히. 앞으로의 우리가 형국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앞으로.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, 살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 이랬는데 살기 나쁜 나라 우리나라가 된 것 그러니까 같아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? 정말 네. 살기 힘드네요, 진짜. 근데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지금.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몇 개의 장면들이 그 대한민국 사법부의 그 위상이랄까 맞아요. 그 존엄을 매우 훼손시켜 놨는데 하나는 이제 유창훈 판사예요. 유창훈 판사가 법원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회에서 맞아요. 통과시켰잖아요. 체포동의안. 불체포 네. 특권을 없애고 그다음에 체포동의안을 넘겼는데 이분이 쭉 얘기를 하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뭐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서 위증교사는 그래도 유죄로 인정이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그때 위증교사가 유죄로 인정되는데 왜 그러면 그 사람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? 라는 것때 논란이 있었어요. 근데 그렇게 나온 판결에 대해서 정작 위증교사 판결을 할 때는 위증교사는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. 이런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 버렸고. 뭔가 했죠. 네,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생각해보면 유창훈 판사가 판단이 틀린 거였어요. 네. 틀린 거였어요. 나중에 보니까 실제적으로. 틀렸죠. 네. 이 사람 얘기 둘이 서로 틀려. 그래요. 그다음에 이번에 판결에 대해서도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, 그다음에 권순일 씨가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증언이 허위였다 아니었다를 뒤집어 버렸잖아요. 그것도. 네. 근데 공교롭게도요, 이 모든 사법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사법부에 대한 그 신뢰를 떨어뜨리는 모든 판결에 누가 있다? 관련이 있는 게 누구냐? 누가 있다? 이재명이. 네,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다 그래요. 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? 이재명 대표 한 사람과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인지,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은
강요당한 것인지 네. 알 수 없는 일들이 그 미스테리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재판도 마찬가지예요.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? 너무 아니,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네요. 너무 공교로워. 적당한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. 근데 적당한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마음 먹고 나는 그냥 다 무죄 줄 거야. 이렇게 생각하고 쓴 거 아닌 이상 이렇게 쓸 수가 있나? 저도 들으면서 이제 방송에 왔었는데 뭐 참 이해 안 됩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을 내놓고 그냥 쓴 건 맞는 거예요. 결론을 맞춰. 계속 아니 원래 네. 판사들이 그냥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 쓰긴 해요. 근데 너무 어거지로 네. 해놨으니까 이번에. 근데 너무 오늘 한 건 어거지니까. 진짜 나는 올 무죄를 줘야 되겠다.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무죄를 줘야겠다 생각하니까 쓰신 것 같고 뭐 그래도 어쩝니까? 이미 난 건데 이미 뭐 잉크에 이제 마침표를 찍었으니까 이제 이 다음을 생각해야죠. 이 다음.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빨리 대법원에 네, 맞습니다. 이 맞습니다.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 전원 합의체를 하든 뭐 하든 간에 빨리 이 판결을 해달라, 판정을 해달라 네. 이런 요구를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그런 것 같아요. 아이고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빨리 하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게 더 먼저인 것 같은데요.